요 유형들, ITO 유형, 토탈 ITO, 전부 다 맡겨버릴 게 IT는 셀렉티브 IT요. 이거는 이제 부분, 뭐, 예를 들면 단계로 나눠서 SI만 맡긴다. 또는 SM 운영만 맡긴다. 또는 컨설팅만 맡긴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쪼개서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회계 업무만 맡긴다. 이게 좋았어요. 셀렉티브. 결합 서비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SI 플러스 ITO, 뭐 컨설팅 플러스 ITO, BPO 플러스 ITO 뭐 이렇게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입니다. BPO. 원래는 BPO가 더 큰 바운더리고 그 안에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IT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ITO라고 해서 아예 구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회방태는 자사 단독인 조정태는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립적인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발주처럼 또 그냥 통째로 또는 셀렉티브하게 조인트 벤처는 IT는 그 안에 비즈니스하고 데이터가 다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털리면 어떻게 돼요? 또는 랜섬웨어에 당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보내! 그러면은 내가 해지 암호를 줄게. 그럼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이 지옥 같으면서 비트코인을 보내야 돼요, 그죠?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죠. 그러면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져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IT 회사한테 다 주고 났더니 걔가 데이터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 그 중에 뭐 회사는 사장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직원 하나가 데이터를 다 빼돌려 갖고 내가 풀어버리겠다. 그러고서 발주처를 협박을 해요. 그럼 발주처도 굉장히 괴롭죠. 그 사장님 불러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못 맡기겠다, 믿고 못 맡기겠다. 이런 게 있고 또는 그 회사 자체가 이제 아까처럼 가격 올려줘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의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발주처에서 지분을 절반 대고, 그다음에 그 ITO 하는 회사에서 지분을 절반 대가지고 법인을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아웃소싱을 이 법인한테 줘요. 그러면 이 회사는 순수하게 원래 이 IT 회사도 지배권이 절반밖에 없고 나도 지배권이 절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완전히 컨트롤 권한이 IT 아웃소싱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국내에 굉장히 생각도 많습니다.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만든 회사들이. 그룹사의 IT 회사들은 그룹의 계열사들이 지분을 출자를 하고 만든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상은 이제 조인트 벤처가 다른 거죠. 아웃소싱을 추진할 때는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당성 분석, 사전조사, 사업자 선정, 협상의 계약, 전환의 계약 관리 이런 과정들이 쭉 수행이 되고요. 이때 이제 기대효과, 우리가 진짜 이거 하는 거 맞아? 뭐가 좋아지는데 위험 요소 분석. 자,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뭐냐. 근데 대부분 이걸 수행하고 나면 대기업들은 대부분 아웃소싱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견 중소로 가면 고민이 많아요. 뭐 아웃소싱을 맡긴 회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중견 이제 소기업들은 총무부서에 어느 그 대매 부서처럼 있어요. 가지고 인력도 뭐 5명, 1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아웃소싱 하려고 하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면 그 인력 비용은 별로 안 돼요. 이거 아웃소싱 직원이 얼마나 절감하겠어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큰 기업들은 다 아웃소싱을 한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RFP, 제안서, 사업자 선정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협상 및 계약, 듀 딜리전스 이렇게 실사라고 합니다. 협상하고 계약하고.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무에서. 왜냐면 여기서 막 우리 정말로 잘해요라고 광을 판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지 가서 봐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다른 발주처들이 그 회사한테 미리 아웃소싱을 이제 하고 있겠죠? 그러면 아웃소싱 서비스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 회사에 가서 봐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사 과정이 돼요. 주로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죠. 그 데이터 센터로 전부 다 기존 발주처의 이 IT, 이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전해가요. IT 회사의 그 데이터 센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운영을 실제하고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사업자도
발주처를 갑니다. 왜냐면 발주처에서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목록을 다 나열을 하고 서비스, 업무 서비스 목록을 다 나열을 하고 그다음 그동안에 해왔던 관리 이력도 쭉 해오고 프로젝트 이력 쭉 해가지고 이걸 보고 니네가 아웃소싱 제안을 해 이렇게 한 거거든. 근데 여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이 ITO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냐면 저거를 감가상각금의 개념 아시죠? 감가상. 네,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음, 원래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회계적인 개념으로 어떤 걸까요? 그런 세상의 가을이 난가하는 것 같아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계 개념으로 이렇습니다. 이 거래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거래는 실제로 준 것과 받은 게 서로 상호 맞교환이 되는 이 시점에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거래가 발생했을 때 준자는 그게 매출이 되고요. 예, 산자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 직기, 비품 이런 것들을 삽니다. 자, 이거를 사가지고 5년 동안 이거를 써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막 돌려가지고 1년 차에 물건 100개를 만들고 2년 차에 물건 100개를 만들고 3년 차에 물건 200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물건을 써가지고 그 내부에서 하나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은 결국엔 판매가 될 거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제품의 비용 원가를 이 제품이 팔렸어요. 매출이 1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장비 원가도 100원이에요. 살 때. 근데 이 장비를 투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죠. 그죠? 100원에. 그럼 이 제품의 원가는 얼마예요? 제품 들이라고 합시다. 통째로 해가지고. 제품에 해당되는 장비 원가는 얼마예요? 지금 매출이 100원인데 장비가 100원이야. 그러면 장비를 원가를 100원이라고 떨면 얘는 이익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세금 내요, 안 내요? 네, 법인 소득세를 안 내게 돼요. 말이 되나요? 안 내면 좋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주주들한테 내가 광 팔고 우리 주식 막 사게 하고 주식값이 올라가야 길거치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매출을 한 거랑 그다음에 올해 투입해가지고 장비 산 거를 비용으로 다 감안을 했더니 마이너스 적자가 나거나 이익이 안 나. 좋은 회사야 나쁜 회사야 주주들 입장에서. 나쁜 회사죠. 그럼 주식 팔아버리면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회사 가치가 떨어지죠. 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에 사용된 만큼만 원가를 반영하게 합니다. 그러면 100원짜리 제품을 오래 샀지만 5년 동안 쓸 거죠. 그러면 올해 반영될 금액은 근본한다라고 하면 균등 뭐 방법이 한 서너 가지 있어요. 균등분할법으로 하면은 그냥 5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투입된 원가는 20원이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원, 그 다음에 20원. 자, 이렇게 해서 투입된 직기, 장비, 이 자산이거든요. 실제로는 이것들이 통칭은. 이 자산의 가치를 그 수명의 안에서 균등 분할해서 계속 없애나가는 방법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이제 감가상각. 자, 듀 딜리전스를 할 때는 거기 이 발주처에서 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들고 IT 아웃소싱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이거를 아웃소싱 사업자가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사갈 때 얘를 얼마 주고 사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죠. 네, 이거를 바로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상각액의 잔여 금액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가려고 해요.
그럼 가가지고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이 발주처에서 이렇게 리스팅해 놓은 물건의 상태가 똑바른지 가서 봐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자산들이 정확하게 있는지 상태 확인만 확손됐는지 안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이제 수준 뭐 장애도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딱 옮겨갔는데 예, 딱 옮기고 나서 오픈한 첫날 밤에 장애가 났어. 그 장애가 원래 있던 장애예요? 아니면 옮겨와서 난 장애예요? 어느 걸까요? 이제 확인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장애 나가지고 손해 입으면 내가 페널티 물어야 되잖아. 손해배상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 확인하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SM 운영 이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장애 기록들 전부 다 살펴서 문제가 있는 서비스가 있다. 그러면 서비스 등급 아까 SLA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이니까. SLA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식별을 해서 계약할 때 내가 거꾸로 장애도 해결해주고 돈도 물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사업자도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 과정들을 우리가 두 딜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가서 직접 확인하려고 하면은 우르르 전체가 몰려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TF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계약이 수정이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매 계약 관리 이 부분들은 서비스 이관해서 전부 다 하드웨어적 물리적인 이관, 그다음에 서비스 자체에 대한 논리적인 이관을 전부 다 하고 네트워크를 나중에 돌려야 되겠죠. 데이터 센터 쪽으로. 그리고 서비스 전환하고 이제 운영하면서 안정화하고 일반적인 SM 운영 관리한다. 이게 이제 방법에서 접근하는 거. 주요 성공 요소, 신뢰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거 뭐 많이 하겠지만 발주자가 사업자를 믿고 초반에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음. 물건을 잘 모르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인프라를 가져다가 옮겨놓고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업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삐그덕거리면 막 싸움 나고 뭐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계속 해결할 때까지 예, 정보를 최대한 더 많이 주고 자기들이 경험은 다 했으니까. 그리고 해결이 빨리 되도록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화 이후에는 잘할까요? 계속 믿음을 줘야 되죠. 사장 오라고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야, 사장 불러와 뭐 이렇게 니네 잘한다며 제안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 사장 불러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서로 삐득거리고 1년 뒤에 헤어질 준비해야지. 그럼 1년 뒤에 우리 다른 데 이제 헤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 구성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아까 제가 서울에 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농담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네, 여기 이제 ESCM, E-Sourcing Capability Model에서 ESCM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ESCM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 IT 아웃소싱의 전체적인 방법론들을 사실상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카네기 멜론에서 같은 저희가 이제 CMMI는 어느 정도 지금 알고 계시죠? CMMI인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역량, 이거에 관련된 이제 이 개선을 위한 모델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 네, 근데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서비스를 잘 운영 관리 아웃소싱을 하게 해서 운영 관리를 잘해주기 위한 그런 이 방법론 또는 모델, 프랙티스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카네기 멜론이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SPO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공급자라는 뜻이죠. 네, 이러한 뭐 항상 보면 저희가 뭘 모델을 만들면 축이 있죠. CMMI도 보면은 여러분들 축 생각나세요? 네. 프로세스 에리어 PA, 그 다음에 머추리티 레벨 이런 축이 있죠. 이거 이제 페이스드 어프로치고, 컨티뉴어스 어프로치는 마찬가지로 PA, 그 다음에 이게 케이퍼빌리티 레벨 그래서 CL이라고 부른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단계가 몇 단계냐, 성숙도 단계가 이게 같이 매핑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차원들이 있는 것처럼 얘도 이제 그런 차원들을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아래 보면 capability area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capability level, 그래서 능력 수준, 능력의 대상 영역. 그다음에 그 능력이 소싱 단계,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소싱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이제 축을 만들고 그거를 정리를 해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편이 소싱 라이프 사이클, 왼쪽이 이제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능력은 이 부분도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고잉성, 얘는 라이프 사이클이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원고잉성이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라이프 사이클 부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라이머리, 온고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착수, 제공, 종료 또는 좀 더 상세히 보면 계약한다, 설계 이전 구축한다, 서비스 제공한다, 서비스 종료한다 이런 게 있고 왼쪽에 보면 서포트 앤드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온고잉, 지식 관리, 인력 관리, 성과 관리, 관계 관리, 기술 관리, 이용 관리. 자, 요거는 이제 국내에 모 업체가 인증을 CMMI 인증이 있는 것처럼 ESCM 인증도 있어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부에서 결국엔 이거를 적용하는 작업. 테일러링 또는 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내부에서 적용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것들은 프로세스이지만 프로세스는 실제 업무 프로세스이고 업무 활동이다. 그래서 IT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 활동이 프로세스화 되어 있는 것들이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디바이드 앤드 컨커 돼가지고 그룹화 되어 있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때만 외부 심사자가 와서 이 프로세스의 활동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고 그 활동을 수행했을 때 인풋, 아웃풋 데이터 산출물들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프로세스 자체가 없어요. 그럼 와가지고 확인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업무 활동에 대한 이런 모델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프로세스 모델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런 내용들이 된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실제. 그래서 레벨 2, 3, 4, 1레벨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거고 레벨 2 지속적인 요구사항 충족, 레벨 3 조직 성과의 관리, 레벨 4 선행적인 가치 향상.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것이냐.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을 이해한다. 그리고 시키는 일을 잘한다. 레벨 2. 레벨 3 네.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ITO를 이 업체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비슷한 산업 도메인의 고객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IT 업무를 통해서 대단히 효과를 본 업무들이 있을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체계를 공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보고 하면 이게 안 돼. 왜냐면 돈이 안 돼서. 근데 생기다 보면은 이걸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쉐어드 형태의 서비스 조직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성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주처는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성과가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레벨 3. 그래서 이제 조직 성과를 그런 형태로 높이는 거. 자, 레벨 4. 자, 여기는 IT 서비스 업체가 IT 서비스 관련된 프로세스들을 전부 다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프로세스들을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가장 잘하는 글로벌 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 글로벌 업체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막 가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서 사실 비즈니스에서 봐야 돼. 근데 비즈니스는 IT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IT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다 이해하고 이걸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IT 담당자들이 비즈니스 현업 단계 업무 훨씬 많이 알아요. 그래서 거꾸로 비즈니스 쪽에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이 오면 신입사원 교육 또는 경력사원 오디트를 누가 시켜요? 업무 현업이 시켜야 되는데 업무 현업이 안 시키고 IT 업체한테 불러갖고 야 우리 교육 좀 시켜줘. 이렇게 말하죠. IT 업체가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 공짜예요? 아니면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해요? 공짜 아니에요. 아니 그 시간 가서 시간 소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때 못한 일을 밤에 남아서 하잖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교육시켜달라. 그럼 교육은 다 공짜로.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짜를 주기 시작하면 끝없는 공짜가 생겨야 돼. 쟤는 이거 공짜로 줬는데 그러면 그 다음 업자는 한 개 더 해줘야 돼. 맞죠? 네, 그래서 한번 시장에 물을 흐리면 시장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네, 체계적인 혁신 및 업계와 비교하여 이런 이제 최저가 프로그램을 이제 이 정도 되면 뭐냐면 서비스 제공자의 혁신 및 업계 선도를 활용한다. 이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거꾸로 고객사 업무 혁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쪽에서 제안을 하고 같이 해줘. 네, 이 정도 수준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고객이 이 업체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높겠죠. 동반자가 돼버려. 이렇게 가자. 뭐 이런. 그리고 레벨 4단계를 두 번 연속 심사해서 반복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럼 레벨 5 다라고 이제 보는 거. 굉장히 아이디어라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시작.